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June 2021, Saturday, now 7:2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 제약. 자,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셀트리온 제약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0.37%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3%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3.48%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좀 그래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제일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을 좀 줄이고 셀트리온 제약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몸집이 제일 가볍다 보니까 제일 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전반적으로 삼형제가 제일 큰 거는 갑자기 생각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제너릭하고 케미컬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너릭하고 케미컬 쪽에서 매출이 또 더 많이 앞으로 향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몸집이 좀 가볍다. 그다음에 제너릭하고 케미컬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셔서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앞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좀 제일 넣고 움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이 제일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식은 레키로나가 코로나 베타 변이에도 유효성이 확인됐다. 그래서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먼저 이제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FDA하고 EMA도 정식 품목 허가 신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유럽 임상회의에서 어떤 그런 중간 결과를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차에서는 너무 모호 집단이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한번 국내에서 정식 허가 날 때 한번 점프할 때고요. 유럽에서 성장하면 좀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할 때도 또 한번 성장이 있을 것 같고요. 레키노라 때문에도 일단은 3번 이상의 반등이 있을 것 같아서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든 제약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여러분 선호도에 따라서 두 가지 중심으로 해갖고 셀트리온을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시에 잉글리시 아우팅 특강이 있으니까요. 관계대명사편 혹시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를 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표현은 The best way to develop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신과 loving relationship을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다. To spend time with Him.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spend time with Him. 요게 참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보면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목이 더워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들어와서 좀 갈증이 계속 나네요.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사건의 근본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요즘 좀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와 상관없이 삼성이 내려야 할 결정은 딱 한 가지다.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작은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려는 것은 어려울 거다. 삼성은 주주의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 대신 명예를 선택하는 게 좋다.
사실 경영권을 갖고 할 게 별로 없다. 과거의 문어발식 경영 순환 출자 일감 몰아주기를 끊고 나면 힘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 이 부회장이 과거 이건희 회장처럼 삼성을 끌고 가는 것은 시대에 안 맞다. 삼성 경영이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삼성에 대한 신뢰감을 찾아야 한다. 삼성이 그동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 그렇죠. 삼성의 기업 주배 구조나 경영 방식에 관한 대안이 있나? 타이 최대 회사인 CP그룹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닭장사를 하는데 타이의 삼성그룹 같은 기업이다. 회장을 임기제로 한다. 배당을 가져가지만 야합은 없다. 회장이 더 가져가는 게 없다. CP그룹의 경영 방식이 우리 3세 체제에 잘 맞는다. 이 부회장도 상속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 나도 고민할 거 아닌가. 나는 전공법으로 풀고자 한다. 상속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럼 누군가는 나서 제자리로 가자고 얘기해야 한다. 대신 기업이나 기업가는 편법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믿어주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삼성이 새로 자리 잡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서정진은 셀트리온의 성공 비결을 한국인에서 찾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을 믿는다. 처음부터 직원 출근부를 만들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으며 팀장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셀트리온은 회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구매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직원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며 급여 수준은 국내 최고인 삼성전자에 맞춰 임금 불만도 없는 산무 회사다. 서정진이 이처럼 과거 셀러리맨 시절에 자신이 싫어했던 건가 정반대로 하는 거꾸로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직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서정진은 셀트리온의 성공은 진심으로 직원들 덕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2018년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갑질 사건도 사실은 비행기에 동승했던 직원들을 챙기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서정진은 직원들이 좋아하는 회사를 만들면 저절로 좋은 회사가 된다고 믿는다. 직원 가족이면 누구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 여직원이 자녀를 2명까지 맡길 수 있는 보육원을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좋네요. 직원을 그렇게 위하는 마음. 주주를 위한 마음도 예전엔 되게 컸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주를 위한 마음도 빨리 살려서 서정진 회장님 두 아들도 그런 부분에 그 아버지 뜻을 잘 받들어서 주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는 여의도 양지탕이 있다. 양지고기로 구수한 탕을 우리고 양지고기와 밥을 뚝배기에 토렴해 주는 집이다. 국회 출장 나온 공무원들과 인간 직장인들 항상 꽉 차지만 가게가 크고 회전율이 높아 빠르게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양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는 그닥 그렇게 가고 싶은 식당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들기 요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 사람 특징 중 한국 사람 속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친족 중심주의다. 친족 중심주의는 한국 사람의 일상적인 용어 속에도 녹아있다. 한국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환원 또는 소급시켜 본 후 비로소 친해진다. 친해진다는 친이란 개념은 부친, 모친, 친족, 친척, 친구의 친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에게서 가까워지다, 친해지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족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을 형, 언니, 누나, 오빠 등을 호칭한다. 학교나 동네 직장에서 만난 사람 혹은 전에는 몰랐던 사람을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형, 언니, 누나, 오빠를 부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와 친해졌다고 한다. 나이가 조금 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저씨, 아줌마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자신의 부모님 연배분들에게는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다. 아저씨, 아줌마 역시 이모나 삼촌에 대한 호칭이다. 형, 오빠, 누나, 언니, 아저씨, 아줌마를 호칭하기 어렵거나 거북한 상대를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비록 자신을 직접 가르친 스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사부 일체라는 어휘가 말해주듯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의미를 갖는 존재다. 임금이 아버지의 일종이듯 선생님 역시 아버지의 일종이다.
선생님 역시 가족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갖는 존재다. 그래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데서도 보면 이렇게 서로 간에 선생님이라고 되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많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집이 언제나 이긴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무시의 결과가 어떤가는 2018년 9.13 대책 전에 다주택 세팅을 완료한 임대사업자 운명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던 무풍지대에 있던 사람들이다.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보유하는 동안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을 감면받았다. 어떤 대책과 세금 폭탄을 투하한다 해도 이들과는 무관했다.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받고 8년 장기 임대료 정부와 임대주택 공급 동업을 택한 대가다. 2018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가 나서서 장려했고 그래서 주겠다던 혜택들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주식이 좀 마이너스 나신 분이나 이득이 아주 너무 조금 나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1:1 상담을 좀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